다음으로는 법인 계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거래 개시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나 싶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이 법인의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 개설이 허용이 됐고요. 관련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동안 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 개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전국인데요.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에 제도 정비 방향에도 시장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29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요. 코빗은 이 신한은행과 협력을 해서 넥슨재단과의 서비스 연결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아름다운 재단과 월드비전 등 주요 비영리 기관과의 추가 연결까지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빗썸은 검찰, 국세청, 또 지방자치단체 등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 개설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까지도 다수의 법인 고객으로부터 가입 문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움직임들이 또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법인 계좌는 개인보다 좀 더 자금 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 쪽에 위험이 크다라는 이유로 개선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금융당국이 법인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법안 그리고 재단 활동들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 차이를 조금 더 좁혀가는 움직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량이요, 개인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기부 활동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부 규모는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4,416억 원을 넘어선 수치였고요. 또 바이낸스 체리티 등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전 세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강점을 띠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 기부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보유했지만 현금화 경로가 없었던 일부 대학들에는요, 이번 제도 변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은행들은 법인 시장 확대 가능성에 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인의 본격 시장 참여가 시작이 된다면요, 이 대규모 거래량과 자금 흐름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총 예치금은 올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조 6,561억 원가량이 됩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가 된다는 점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빗썸과 제휴를 한 이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수탁을 통한 예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도 합니다. 1월 말에 150조 가량이었던 예금이요, 3월 말에는 156조 원 그 이상으로 5조 원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이 수익원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신규 고객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은행들의 이러한 법인 계좌 개설과 또 거래 지원이 확대가 되면서요. 일거래소의 다자은행 이런 체계 논의도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리스크를 이유로 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하지 않고 일거래소에다가 일은행 체제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은행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일거래소의 다자은행 체계를 제안을 한 데 이어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공약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속도를 붙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자은행 체계가 도입이 된다면 거래소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에 제휴를 맺지 못했던 은행들도 새로운 진입 기회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과 달리 현재까지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실제 투자나 기부 소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또 법인 계좌 개설은 허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금화와 같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마련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목소리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은 당초에 2분기부터 법 집행기관에는 매도를 허용하고 또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인용 가상자산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현금화와 관련한 규제 방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인 계좌가 허용이 되면서 기대를 모았던 대학들도 현재 고민에 좀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 당시 위메이드 재단은요, 약 1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서울대를 포함한 5개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가치가 20% 이상 이후에 하락을 한 바가 있었고 또 여기에 상장 폐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위험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는데요. 업비트는 현재 검찰, 국세청 또 지자체 등 법 집행기관에 한해서 디지털 자산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또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확정 그 이후 단계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넥슨 재단도 현재 재단 계좌만 개설을 했고 아직 실제 디지털 자산 기부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시장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매매가 허용이 된다면 또 법인 거래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반 투자자의 거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